네, 아름다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헤리티지 쿠퍼 박유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요, 브이노믹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노믹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V와 이코노믹스의 노믹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 브이노믹스의 뜻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컨베이전이라는 영화를 제가 10년 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재난 영화고, 이 컨베이전이라는 영화의 주제는 홍콩에서 박쥐로 인해 생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조금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난 영화인데, 그 당시에는 재밌게 봤어요. 흥행도 했고. 근데 재밌게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돼. 저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 사람이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옮는다고? 그런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영화는요,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 이상으로 더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어떤가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절대로 다닐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연말 연시 얼마나 쇼핑몰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쇼핑몰이 텅 비어버렸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해외여행, 이제는 사진 속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되는 먼 옛일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았던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 그런 느낌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다보스 포럼 WEF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Die or adapt. 적응하거나 죽거나. 당신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적응하지 못한 채로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응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어려운 채로 지내실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적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브이노믹스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걸 우리는 4V라고 해요. 이 4가지 질문 중 첫 번째, 경기의 반등, V자 회복은 가능할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과연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을까? V자 회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랬던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코로나가 종식된 그 이후에 다시 급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 2020년에 발생했어요. 2020년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언제나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2020년, 그렇다면 2021년에는 과연 지금의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과연 경기가 반등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K자형으로 회복할 것이다. K자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V자형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면 K자형은요, 회복되는 것과 회복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회복이 양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업종은 회복이 될 것이고요, 어떤 업종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 어떤 것들이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기 회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면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셔야 돼요. 결국 코로나라는 이 질병은 대면을 통해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에 대한 중요성, 대면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면성이 얼마나 높은가가 이 회복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대체제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대면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대면하지 않는다면 그럼 다른 대체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트렌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지금 이 시대가 바라는 요구하는 트렌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회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어떤 회복의 양상, 그런 유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업종별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이요, V자형 회복. 이런 유형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대면성은 높은데 대체성은 낮다. 그러니까 대면을 해야만 하는 일인데 이 일을 대체할 무언가가 없어서 만약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다시 급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업종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테마파크. 테마파크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면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불가능해요. 뮤지컬 공연 같은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피스 주변의 편의점, 또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을 할 이유가 없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색조 화장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동네 병원,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 미용실 등등. 제가 미용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었을 때 미용실에 아예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데 이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이 낮은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회복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이 지쿱이라는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두 개 한번 선택해 봤어요. 첫 번째, 색조 화장품. 두 번째, 방문형 서비스. 색조 화장품.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 색조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색조 화장품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극명하게 그 회복의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색조에 대한 관심과 색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방문형 서비스.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에는 방문형 서비스의 한 종류예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체험 전달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색조 화장품과 방문형 서비스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결국 V자형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색조 화장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결국에는 이 색조 화장품을 고르는 굉장히 주된 요인이 될 건데, 이 요인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이에요. U자형 회복. 특성은 대면성은 높은데 대체성까지도 높아요. 그래서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이 높아서 이걸 해야만 하는데 대면성이 높기 때문에 안 하고 다른 걸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회복이 굉장히 더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업종이에요. 뭐가 있냐면 해외여행.
해외여행 안 가면 되죠. 국내에도 볼 게 많아요. 면세점 안 가도 되고, 외국인 성형등도 요즘에는 이제 본인들의 나라에서 지금 성형을 하고 있고, 노래방 어디서나 요즘엔 부를 수 있죠. 저희 집에도 노래방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헬스클럽 요즘 홈트가 대세고, 대형마트는 완벽하게 대체가 돼요. 생수 같은 걸 사기 위해서 요즘에는 대형마트에 가지 않죠.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큰 유형이에요. 그 세 번째, W자 회복. 대면성은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민감한 유형들이에요. 이 거리두기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형들인데, 어떤 게 있냐면 대중교통, 그리고 식당, 카페, 술집, 극장, 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굉장히 지금 어렵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업종들이에요. 어렵죠. 네 번째 유형이에요. S자 회복. 이 친구라고 표현하기가 이상하네요. 이 유형은 언택트 시대 그리고 그런 트렌드에 부합되는 유형들이라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성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된 유형들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배송, 그리고 캠핑, 국내 휴양지 및 호텔, 호캉스, 골프, 제가 금방 얘기했던 홈 트레이닝, HMR, 그러니까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들, 그리고 OTT 서비스, 넷플릭스나 그런 뭐 스트리밍 서비스, 편의점, DIY 산업, 내가 직접 만드는 DIY 산업, 건강기능식품 등등, 이런 것들이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에 엄청나게 부합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원래도 잘 되고 있었는데, 언택트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얘네들은 더더욱 잘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직후과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쇼핑과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온라인 쇼핑과 건강기능식품. 이 지쿱이라는 회사도요, G페스타라는 쇼핑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요, 정말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주 우량한, 아주 질 좋은, 그리고 친환경적인, 천연적인 그런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S자 회복 유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은 또 어떤 거냐면, 이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를 하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냐면, 결국엔 착한 가격과, 두 번째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봐요. 자, 착한 가격이 왜 형성되냐면요, 이 제너럴바이오라는 기업에서 제조를 합니다.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제조, 그리고 연구, 개발까지 하기 때문에 제품의 유통 마진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유통 거품이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생산을 해낸 뒤에, 그리고 이 지쿱이라는 회사에서 직유통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에,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금 경기 양상이 계속해서 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업종을 선택하라면 저는 지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러 회사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 건강기능식품들을 먹어봤지만, 이 정도로 깨끗한 환경에서 이 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의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역-V자 회복, 뭐 A자형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반사수요, 보복소비. 보복소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보복하듯이 소비하는 게 보복 소비예요. 막 그 억눌렸던 그런 소비 심리가 보복하듯이 튀어나오는 소비. 내가 돌아다니면서 쓰지 못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먹지 못하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써버리겠다는 게 보복 소비예요. 코로나 사태로 반사적 수요나 보복 소비 등으로 인해 특수를 누렸던 유형들이 있어요. 뭐냐면 화상 커뮤니케이션. 줌이 뭐 2020년 신데렐라로 급부상했죠. 줌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어플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반짝 국내 여행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났고, 사치품, 자동차 극장, 가정용 가구, 대형 TV, 프로젝터, PC, 완구, 과자, 피부관리, 기초화장품, 홈웨어 등. 자,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성장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 직후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피부관리와 기초화장품이에요. 기초화장품이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CJ의 올리브영이라는 데가 있죠. 이 올리브영에 2020년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을 이렇게 집계를 해봤더니 1위가 바로 토너였어요. 토너. 60%가 성장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색조 화장보다, 지금 이 시대는 색조 화장보다, 그럼 내가 정말로 피부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의 첫 번째 단계인 토너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서, 이런 역 V자 회복의 시대에서 정말로 좋은 화장품, 정말로 피부를 아주 깊숙이 좋게 만드는, 근본부터 좋게 만드는 화장품이 있다면 어떨까요? 더욱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겠죠. 결국엔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런 수요층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회복의 유형들을 알게 된 뒤에 뭘 해야 되냐면요, 자랑하세요. 자랑하셔야 돼요. 이 화장품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화장품을 쓰는 거거든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 이 제너럴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자랑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서 V자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지쿱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V, 언택트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변화의 V예요. 바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이 변화의 V, 언택트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언택트가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옮겨지고, 이 언택트 시대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이 조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저의 세대는, 제 또래 세대만 해도 그 온라인 교육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시대거든요. 무조건 오프라인 교육이 전부였고, 오프라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오프라인 교육만이 진리였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인데, 지금은요, 온라인 교육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오프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좌나 오프라인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들을 이렇게 진행해봤더니 이거 굉장히 써먹을 만하다. 그러면 오프라인을 주로 하되 온라인도 함께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개발해보자. 두 장점을 하나로 합쳐보자. 교육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부터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쿱 아카데미.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요, 너무도 재밌게도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온라인 교육에 굉장히 열을 내고 있었어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2시 OM이 돌아가고요. 매주 월요일에는 월요 스폰서 미팅이 진행되고요. 매달 1회 그 원데이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그리고 매일매일 상품 줌 세미나가, 그 제품에 대한 줌 세미나가 열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쿱 아카데미라는 것도 만들어서 누구든지 지쿱 회원이라면 들어가서 지쿱에 대한 그런 설명들, 지쿱의 제품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지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쿱에 대한 제반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싹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수료를 해도 나는 지쿱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거 지쿱 아카데미 수료하셨나요? 대박입니다. 진짜 꼭 수료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트렌드에 유통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 원더스라는 기업은요, 어떤 기업이냐면요, 배송하는 업체거든요. 뭐 이제 한 5,000원 정도로 서울 지역에 있는 어디든 그 퀵 서비스를 해줘요. 너무 재밌죠? 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이 원더스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을 배송하는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어요. 뭐냐면 경험 배송. 핸드폰은요, 그 불가피하게 대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통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을 사러 가서 핸드폰을 고를 때도 대면을 해야 되고, 핸드폰을 고르고 나서 핸드폰을 구매하고 핸드폰을 개통하기까지 계속해서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는요, 그런 모든 경험들을 배송으로 해결해요. 이 핸드폰을 개통해주는 사람이 직접 배송을 하면서 20분 내에 언택트 시대와 그리고 컨택트를 중간 다리를 만들어서 미들택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경험을 배송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배송하면서 20분 내에 개통까지 완료하고 그 모든 사항들을 종료해요. 그래서 소비자는요, 집에서 핸드폰을 받아보고 개통까지도 할 수 있어요. 유통이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 배송을 보니까 마치 네트워크 마케팅과 같지 않나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아요. 경험 배송이에요. 우리가 경험 전달을 하죠. 체험 전달을 해요. 직접 누군가를 대면해서 만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회사와 그리고 이 회사의 소득 구조와 이 회사의 제품들을 알려주면 되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저는 이 경험 배송 미들텍트의 영역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프라인 유통. 이 오프라인 유통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온라인과 차별화되는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 온라인과 차별화되는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차별화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압도적인 공간감, 상품의 물성, 체험적 요소가 필요해요. 말은 어렵지만 굉장히 쉬워요. 지금 대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프라인 시장이 성장하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오프라인 시장 중에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삼성에 있는 코엑스에 혹시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는 지금 그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압도적인 공간감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넓은 곳에서 너무도 많은 책들 사이에서 내가 공간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의 물성. 실제로 상품들을 만질 수가, 온라인에서는 못 만지잖아요. 체험을 못 해보잖아요. 실제로 상품을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예컨대 뭐 삼성 뭐 프라자, 뭐 디지털 프라자 같은 그런 것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체험적 요소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온라인과 차별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과연 있는가? 네, 있습니다.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요, 전 세계에 압도적인 공간감과 그리고 상품의 물성 그리고 체험의 요소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캠퍼스라는 곳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요, 지쿠파가 사업하고 있는 5개국의 필수 지역에 총 22개의 캠퍼스를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이 캠퍼스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상품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료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오늘 추워서 여기 막 다 온풍기를 켰고 지금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고 전기도 사용하고 있고 이 공간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료로 이 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캠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오프라인 유통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캠퍼스가 있다면 여러분들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소비자들의 가치, 밸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세 번째 V예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그리고 그 트렌드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가치들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검증된 것을 찾아요. 검증된 것. 위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재정적인 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도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소비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버는 돈은 이제 한정적이고 아니면 그 이전 세대보다 버는 돈들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를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된 것을 찾아요, 소비자들이. 이런 시대에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럼 검증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많은 소비자들은 그냥 제일 잘 팔리는 것을 검증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발발하고 나서 이상하게 변화해 나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조금 이전과는 다른데 뭐냐면 이거예요. 맥킨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소비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하고 있는 소비에서 다른 소비 그 대체제를 찾을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나요? 라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있는 2,5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40% 이상이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경쟁력 있는 가격이 있다면 내가 다른 곳에서 구매하겠습니다. 재고 확보가 확실하다면 내가 다른 곳에서 구매하겠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편리하다면 내가 다른 곳에서 구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운영 방식이 보이는 회사라면 제가 그 회사에서 구매하겠습니다. 4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는 언제든지 내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요,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고 있으면서 직 제조 직 유통을 하기 때문에 재고 확보 여부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온라인 구매가 아주 편리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이 마지막 위기에 대처하는 운영 방식,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기에 대처하는 운영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소비자들은요, 이 재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리고 위기를 함께 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호감을 갖는데요.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재난 상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재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워라밸이 무너지고, 그렇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제가 아주 놀라운 그런 기사를 접했어요.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뽑은 2020년 워라밸 실천 기업, 여기는 KN 경남에너지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도서출판 길벗, 로버스트 자산운용, 버드뷰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인 기업들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제너럴바이오와 지쿱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재난 시대에서 워라밸을,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서 소비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자신들이 있는 회사, 이 회사의 가족들을 챙기고 그 회사의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도대체 워라밸을 어떻게 지켜줬길래 하면서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너럴바이오는 이렇게 써 있어요. 수평적이고 정시 근무를 지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시 끝내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기업은요, 야근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시 근무를 지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직위를 통폐합하고 수평적 직급 체제를 업무로 진행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전 직원이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리얼 G데이를 운영 중이다. 그냥 금요일에는 싹 다 같이 손잡고 같이 퇴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택근무 시행하고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을 존중하는 근로 문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 이거 보면서요, 지쿱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도 너무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너럴바이오에 취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 지쿱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도 똑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 또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해서 5년마다 표창장과 함께 휴가와 휴가비도 지급한대요. 이런 회사가 요즘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5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제공과 기업의 행사에 직원들의 가족까지 초청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런 행복, 그런 그 삶의 가치들, 삶의 그런 레벨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회사란 얘기예요. 지금 이 운영하고 계시는 김민정 매니저님도 막 지금 우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어떤 회사원이
어떤 회사원이 이렇게 회사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회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서 소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는 회사에서 소비를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비를 할 때 무엇을 보냐면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 회사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안정적인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줄여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 앞글자를 짜서 ESG라고 해요. 이걸 본대요. MZ세대가. 저거 뭐야? 우리 같은 세대들을 우리 MZ세대라고 하거든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이에요. 20, 30대, 뭐 조금 더 봐줘도 40대까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대 사람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를 할 때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이 회사가, 이 지쿠비라는 회사가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콥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이 ESG가 이 비콥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그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 구성원에 대해, 제가 아까 워라벨 얘기했죠? 기업 구성원에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 비콥 인증에 들어가 있어요. 또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또 얼마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비콥이에요. 그래서 비콥이 인증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의 기준치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그리고 제품을 소비할 때 이 비콥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된다. 그런데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이 비콥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회사가 지콥밖에 없다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이것이 바로 트렌드예요. 코로나 시대, 이 시대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비콥이라는 인증의 가치가 이 비콥 선언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경제 섹터를 꿈꾼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 섹터를 꿈꾼다. 공공의 유익을 창출하는데 민간 기업의 힘을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꿈꾼다는 얘기예요. 공공의 유익을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힘을 활용하는 것. 또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첫 번째, 세상에서 변화를 찾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나라를 욕하고 지역을 욕하고 회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바뀌고, 우리 지역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그것이 빅코퍼레이션의 정신이에요. 모든 비즈니스는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장소,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고, 기업들은 제품과 경영활동과 이윤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자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돼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헤리티지.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문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아닌가요? 비콥 인증이 그런 일들을 해내는 기업들에게 인증되는 인증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소비자들은 이제 코어 니즈, 점점 더 소비의 근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화장품을 살 때 화장품의 패키지를 보고 사기도 했어요. 향수를 쓸 때 향수의 패키지를 보면서 구매를 하듯이 패키지를 먼저 보고 그 회사의 브랜드 네이밍을 먼저 보고,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 이 소비자들의 가치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가족의 미래, 그리고 나, 그리고 환경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세상이 멈춰버리니까 그제서야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비의 근본적인 요소인 제품의 안전성, 정말로 이게 안전한가, 그리고 정말로 이 제품이 그냥 브랜드 네임이 아니라 정말 품질이 괜찮은 건가, 그리고 친환경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전성과 품질, 친환경.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제너럴바이오에서 제조하는 화장품, 직후 유통하는 화장품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르클레어 립스틱이죠. 이 립스틱에는 아주 특별한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데 뭐냐면 비건 인증이에요. 이 비건 인증은 뭐냐면 동물 유래 원재료를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화장품을 만들 때 동물 유래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물을 이용한 실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화장품을 만들 때 동물에게 실험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제품 생산 공정 전후에 교차 오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제품을 생산할 때 환경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제품에는 비건 인증이 있어요. 왜 비건 인증이 중요하냐면요, 요즘 세대가 바라고 있는, MZ 세대가 바라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바로 이 비건이기 때문이에요. 2019년 기준에 25세에서 34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MZ 세대 미국인 중 4분의 1이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비건 인구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 비건 인구가 5,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비건 인증, 비건 마크를 받고 있는 화장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화장품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비건 인증 마크를 받고 있는 화장품 중에 품질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친환경적인 제조 시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비건 인증까지 받고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 전망이 25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비건 화장품의 성장세가 6%에서 8%까지 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비건 화장품은 엄청난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회복의 유형,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이 브이노믹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브이노믹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변화 대응 역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변화하는 이 시대를 그냥 변화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내가 탑승해서 아니면 그 시대를 내가 더 앞서 나가서 무엇이든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쿱이에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 변화 대응 역량이 아주 뛰어난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것들, 성장, 회복하는, 급속도로 회복하는 그런 유형에도 지쿱이 포함되어 있고, 변화에 민감한 회사에도 지쿱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변화되는 트렌드, 그리고 소비자들의 가치에도 지쿱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쿱은 비전이 있는 회사입니다. 변화 대응 역량이 아주 뛰어난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실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얘기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적응하거나 죽거나. 여러분 적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적응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실 건가요? 적응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흑사병이 중세 시대를 끝내고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었을 때 저는 전 세계가 다시 르네상스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이 변화 대응 역량입니다. 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시고 변화 대응 역량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고 변화 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삶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요, 이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지쿱이라면, 그리고 지쿠퍼라면 분명히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We are 지쿠퍼스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지쿠퍼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